최근 시장은 확실한 하락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지되던 자산 가치가 오늘은 급락하고 내일은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좀 무섭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계좌는 무사한가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보다 어떻게 자산을 지키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패닉에 빠져 손실을 피하려고 급하게 매도를 하거나 반대로 반등을 기대하면서 섣불리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폴라리스 유진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내 자산이 이 하락장을 얼마나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작은 변동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적절한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면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자산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자,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자산이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 포트폴리오는 한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 전략은 특정 자산 섹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모은 돈을 주식에 넣고 코인이 오를 것 같다 할 때는 모은 돈을 다 코인에 넣고 이런 방식의 투자는 결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산이 분산되어 있는지 안전자산과 변동성 높은 자산이 균형 맞게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여태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이 수익이 극대화였다면 지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둘째, 시장이 더 하락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락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야겠죠. 단순히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떨어질 때도 내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보유한 자산이 추가로 10%, 20%, 30% 하락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추가 하락 시 투자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손절을 해야 하는가? 만약에 손절을 해야 한다면 그게 지금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저도 수시로 던져보고 있거든요. 지금 잃어도 괜찮은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 투입이 됐다면 과감한 조정이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이 횡보장과 하락장이 길어질 경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지를 틈틈이 점검해야 합니다. 급한 돈이 묶여있지는 않은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투자해 놨다면 하락장에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위 질문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자산을 일부 정리하고 리스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투자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해라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아요. 세상에 잃어도 괜찮은 돈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 우리의 삶의 희생이잖아요? 그쵸? 안 그런가요? 저 말도 정말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투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니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현금 비중이 있는가? 자, 이 부분이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몸소 느끼고 배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현금 보유가 가장 적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저도.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금은, 화폐는 가치 하락의 자산이죠. 교환의 매개이기도 하고 가치의 척도이면서 정말 초초초 단기 임시 저장 수단이죠. 하지만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접점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면 단기적으로 현금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제가 추매를 하고 싶어도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예요. 만약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다면 추가 하락이 와도 더 이상 매수할 여력이 없겠죠. 지금의 저처럼.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손실을 보면서 팔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자금을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그쵸?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면서도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자산을 지키는 법 두 번째,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여쭤봐요. 뭐 이럴 땐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그쵸?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균형 있게 잡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방어주와 배당주 비중 확대하기.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묻어지는 건 고성장주입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포트폴리오 혹시 아시나요? 테팔, 마마코 지금 직격탄 맞고 있거든요. 초초초 고성장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필수 소비재 또는 헬스케어, 배당주 같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적고 그만큼 안정적이죠. 예를 들어 시장이 흔들려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코스트코나 코카콜라 같은 종목들이죠. 두 번째, 원자재 포함하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겹칠 경우 금 같은 자산이 방어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금 뉴스 보시는 분들 다들 아시죠? 원자재 ETF나 실물 금 투자도 고려할 만한 옵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희소성과 내재 가치를 기반으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역사성 있는 그런 자산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쵸? 투자자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되면서 금은 대표적인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습니다. 또 금 가격은 종종 달러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글로벌 경제 불안이 병행될 경우에 방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한번 질문. 그럼 금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 다 금테크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금을 실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떤 그 보관회 위험이 있죠. 그쵸? 그리고 팔 때 싸게 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금 ETF 또는 금 관련 주식 투자예요. 금 ETF는 실제 금을 보유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직접 금을 보관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 외에도 뭐 은, 구리, 원유 등의 원자재 ETF를 활용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금을 비롯한 원자재는 배당이나 이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법 세 번째, 마지막은 마음가짐입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 멘탈 관리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도 정말 변동성이 심하게 조정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마음가짐 부분에서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투자했던, 내 희생을 담았던 그 자산을 내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제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했었던 어떤 그 애티튜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올리면서 비트코인 투자하면 된다며, 비트코인 지금 떨어지는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만 저는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을 2023년도부터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 당시에 형성했던 가격이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정도였다라면 다시 2천만 원 간다.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단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느껴요. 단기 변동성의
휘둘리지 말자. 매일매일 주가 확인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가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라이브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가격을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차트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 전략 활용하기.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분할 매수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지나친 레버리지는 금지.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는 결국 감정적인 결정을 초래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은요, 하락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이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이 있는 기간에는 제가 공부하고 들어갔었던 제가 선택했었던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산인가? 그렇다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자산 다시 한번 적합한지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하락장 포트폴리오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 댓글로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